강원도 원주시에는 치악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다른 이름은 바로 모월산. 어머니의 달이라는 이름답게 원주를 포근하게 껴안아주는 그런 산이죠. 모월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모월 양조장은 원주에서 나고 자라는 쌀과 물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통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2020년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그가 빚어낸 진심과 맛이 인정을 받으며 애주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월 양조장의 김원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월 양조장에서 술 빚고 있는 김원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인터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를 한번 다시 이렇게 반추하게 되는,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하기 전까지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뭐 좋을까 보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지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제가 89학번인데 89년도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셨으니까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먹는 쌀 수입,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체결하게 된 해가 89년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에 큰 신경 안 쓰고 노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잘 놀았고 술 잘 먹으러 다녔고, 예, 대학생 때 학사 경고도 받아보고 A급 장학생으로 장학금도 2번 받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할 땐 하고 여행을 좋아했었고요. 그 여행 중에도 돈이 많이 안 드는 여행이 산행이에요. 산. 아마 우리나라의 국내 명산이라고 하는 명산은 다 다녀봤을 겁니다. 무전여행, 요즘은 상상은 할 수는 있으되 실천에 옮기긴 굉장히 어렵죠. 자전거 타고 이 속초나 양양, 강릉 넘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태백산맥을 자전거 타고 넘어간 적도 있고, 자전거 타고 대학교 때 제주도를 일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94년도에 현대전자라는 회사를 들어갔고, 현대전자에 들어가서 사실 제가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기계들을 구동시키려고 하는 기계부가 있는데 그걸 설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시절은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놀고, 제가 20대에 특히나 이렇게 열심히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머릿속에 공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10대 말에서 20대에 그런 겪었던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때의 것이 나한테 큰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용기 있는 시간을 걸어온 사람 김원호.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삶이 있구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는구나를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우리 시골 학교에서는 작잖아요. 그래도 전교 1, 2등 뭐 이 안에 들어 있어서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전교 회장 뽑는 선거를 합니다. 뽑혔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막 달려왔어. 엄마 나 회장 됐어 하는데 우리 마을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그날 타작하는 날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마 나 우리 학교에 회장 됐어 라고 했는데,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 막 동네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똑같이 학교를 갔는데 다음날 엄마와 아버지가 옷을 입고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애는 회장을 못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마들이 이렇게 학교를 많이 와서 그걸 치맛바람이라고 했는데, 뭐 돈봉투 난무하고 이럴 때라 우리 집은
이렇게 와서 학교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집이라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물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회장 자리를 못하게 됐고 좀 안타까웠어요. 내 환경이. 그렇다고 나 말고 그 다음에 후임 회장이 됐던 집 친구는 우리 집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았거든요. 홀어머니에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한편 위축되지만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교 회장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뒤로 한 채 부모님의 거부로 인한 상처. 그것이 그가 겪은 인생의 첫 번째 쓴맛은 아니었을까요? 뭐 20대 때는 그렇게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취업을 했고 전자기기, 전자회사에서 있었으니까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20대 때 특별한 일이 뭐냐면 어떤 해외 출장들이 굉장히 잦았고 그리고 해외 출장 가면 선배들이랑 고참들이랑 어떤 장비 도입할 때 장비에 대해서 가격이 뭐 어마어마한 가격들이잖아요. 몇백억짜리 기계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VIP입니다. 일단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게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100불 정도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월급을 6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늘상 매일매일 술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100불을 쓰려면 그걸 가지고서 뭘 사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해외 나가서 뭐 가져올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뭐 노르웨이를 가든 스웨덴을 가든 핀란드를 가든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저런 어떤 정밀기계 강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기계들을 보고 그런 데서 이제 있다가 하루에 4명 정도가 100불씩 쓰면 400불 써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비싼 바에 가서 매일매일 술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마신 술들은 지금 평생을 지나도 하루에 한 병 정도씩 먹었어요. 위스키를 750ml.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출장을 가면 뭐 3박 4일, 5박 6일 가는 게 아니라 뭐 3달, 4달씩 가요. 100병 정도씩은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걸 해야지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여있던 것 같아요. 89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체결하고 먹는 쌀까지 수입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쌀 가격이 거의 동결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랑 쌀 수매를 하러 갔는데 요 가까운 데 수매가 있는데 한 가마 80kg에 83,000원이었어요. 88년도에. 최근에 얼마냐? 예를 들자면 껌값도 한 1000% 정도 올랐고요. 공공재인 버스비 인상률도 한 1000% 돼요. 이게 10배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쌀값은, 벼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가 문제예요. 지금 80만 원 해야 된다고요. 물가 상승률로 치자면. 그러니까 10배가 안 오르고 5배만 올라도 58에 40만 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지어서 그 80년대보다 지금이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자국의 그 산업을 점점 살기 힘든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게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인 거예요. 제일 가까이 사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사신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아버지 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도 대부분 다 부지런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 정도 부지런하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끝에 고진감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곤모양 꼴로 살다가 다 그냥 땅으로 가세요. 과연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문제인 거죠. 농촌이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튀어나온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술로서 술이 아니면 농업을 함께 우리나라의 그 GDP 수준에 맞게 농업인들을 그 소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 산업이 아까 술 산업이 8000년 된 제일 오래된 굴뚝 산업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술 산업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런데 왜 술 산업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후진국적이냐라고 이야기하냐고 반문한다면 그 모든 술 산업에 농업이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농업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쌀을 이용한 술을 만들어야 진정한 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한 양주장 사업.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농업 발전에 진심을 담아 오늘도 정성을 다해 술을 만듭니다. 첫 번째 과정은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쌀을 씻고 그리고 이렇게 쌀로 쪄서 밥을 만듭니다. 증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고요. 여기에서 쌀물 식힌 후에 쌀물 누룩을 같이 섞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술을 만든다는 것은 인생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 순간도 허투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따뜻한 물을 미리 버놓으면 누룩 안에 있는 효소와 효모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빠르게 작용을 해서 조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게 최근에 12월 4일 이틀 전에 이제 넣었던 술덫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뭔가 살아있는 듯이 막 꿀럭꿀럭하고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술이 만들어질 때 쌀에 있는 탄수화물이 에탄올로 변하면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서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거고요. 이 쌀이 다 가라앉았죠.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전부 다 알코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끓여야 합니다. 끓여서 알코올만 우리가 이 상태로 맑은 부분만 상품을 하면 그건 약주고요. 밑에 술지개미 가라앉은 것을 짜서 만들면 탁주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전체를 다 끓입니다. 증류기에 넣고 끓이는데요. 그걸 이제 증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통해서 술을 만들면 원주 쌀이 소비가 잘 될 테고 내가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도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